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천영호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하지도 않지만 반대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최소한.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트럼프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는 것이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론입니다. 표현만 완곡하게. 국제정치는 조폭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범죄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이제 보스가 경쟁 조직의 보스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을 이제 제거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도 보스가 직접 부하에게 누구누구를 제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보통 다 눈치껏 아니면 이러저러한 것들 내가 허용하게끔 뭔가 암시를 주는 경우. 그럼 국제 정치에서도 과연 그럼 미국이 이러저러한 상황이 세월이 지나서 현재 상황을 보니 한국 같은 나라가 핵무장을 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대놓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한국 이제 핵무장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눈치껏 아랫나라가 위에나라가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눈치껏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호 씨는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핵무장은 가장 민감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대놓고 핵무장을 한 적도 없고 현재 북한을 포함한 핵 보유국들이 미국 등의 지시 혹은 공개적인 지시로 핵무장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암묵적인 승인이 있을 뿐인 것이죠. 권유하고. 현재 미중러 등의 핵무장 상황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 2032년에 이제 미중 사이에 이제 대만을 두고서 전쟁이 벌어지는 시나리오를 굴려봤더니 미중 모두 최대 45일 어치의 탄약 등 군소물자밖에 없더라. 특히 중공 같은 경우는 소규모 단거리 전밀 타격 전술 핵무기를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5일이면 이제 탄약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괌 등의 미 해공군 기지를 목표로 이런 정밀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지금 2026년부터 새로운 핵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새롭게 만들겠다는 핵무기도 기존의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소형 핵무기이긴 한데 그 정밀 타격성을 더 높이는 그런 핵무기 개발에 지금 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북아 지역에 이제 국한을 시키면 중공, 러시아, 북한이 다 이제 핵 보유국들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미국 말고는 핵 운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가 자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대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핵무기, 미국이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나름 독자적인 핵 전략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는 미국 입장에서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골치 아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긴박한 순간에는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 동맹국들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물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 스타트,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의 이제 시한이 종료가 되기 때문인 것인데요. 러시아도 군축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는 없고 중공은 원래 이 스타트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의 당사자국도 아니고 이제 와서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 비용도 절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첨단 재래식 전력을 더 구축하느니 그냥 오히려 소형 핵무기,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형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훨씬 싸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제 핵무기를 다시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국회와 정부에서 높아졌습니다. 1986년도에 이제 전 세계에 7만 개 핵탄두가 있었고 현재는 이제 전체 12,000개라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러시아가 이제 핵 위협을 일삼고 또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핵무기 개발 및 배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는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중공도 2035년에 1,5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재래식 군사 전략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많은 이제 부담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핵무장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군요. 당연히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역할을 동아시아에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핵무장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미국에 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양다리 외교를 하는 나라이고, 또 중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중공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갈등 관계를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논조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저런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사실 뭐 가까이 다가오는 미래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내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국민의 70%, 그러나 전문가 중에는 이제 그 30% 정도만이 이제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사실 촉발시킨 사람은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뭐 주한미군 비용을 대한민국이 전부 부담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 주한미군도 철수했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미국 뭐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으니 그냥 한국은 그냥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핵무장의 여론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197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무장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각국이 좀 책임을 많이 져라. 그 일환으로 이제 주한미군, 저도 얼핏 기억납니다만은 2사단, 7사단이 이제 두 개 사단이 정규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이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고, 당시 이제 그 6만 3천 명이었던 주한미군이 이제 2만 명이 이제 빠져나가게 된 것인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국의 어떤 안보가 지금도 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지는 가치가,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1970년대 초반에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이제 일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1975년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이제 NPT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재집권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을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과 CIA 국장을 했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제 2022년 이후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제 트럼프 충성파로 트럼프가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도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 또 이제 요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핵무장을 통한 NPT 탈퇴를 통한 경제 제재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막을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핵무장 내지는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라늄 등의 이제 핵 물질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 물질들이 물론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같이 서방 국가들이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상당수의 물질들이 뭐 중남미, 아프리카, 러시아에도 많다 보니, 그러니까 미국 영향권에 있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어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이제 한국의 핵무장도 힘들고, 또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 운영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듭니다만은, 미국은 그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라서도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한국에 핵무장을 두고 바로 그 이유로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내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이제 그런 물질들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뭐 천여우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 장비, 뭐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장비가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국제적으로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아예 대놓고 힌트를 줍니다. 일본은 이러저러한 미국의 일종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배려도 언젠가 이제 일본의 핵무장을 미국이 지원해주겠다는 하나의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어쨌든 일본은 NPT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어마어마한 양의 플루토늄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재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부분을 일본과 협력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이미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혹은 대만과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대놓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실험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처럼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해온 나라들은 이제 기존의 실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핵무기 설계를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게 될 경우 이제는 직접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핵무기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지하 핵실험을 수회를 이제 했던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이 이제 앞으로 과연 또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이제 몇 번 핵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무기 실험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도 뭐 지금 세상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마도 핵폭탄을 터뜨려보는 실험이 필요한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땅도 작고 뭐 중공이나 일본에 또 접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핵실험이 가능하겠냐 이 부분을 이제 우려를 제기를 합니다.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 부분도 이코노미스트가 슬쩍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는 태평양의 한가운데에 있는 무인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대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들이 있는데 일본과 공동하게 되면 핵 물질도 가져다 쓰고 핵 실험장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예 핵 공유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넌지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독자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이를 보면서 프랑스의 핵무장을 반대했던 미국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선심 쓰듯이 인심 써두듯이 이제 핵무기를 약간은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포섭하냐면 너희들이 만든 핵무기를 우리 미국에 있는 핵무기 실험장에서 시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라는 이제 동맹도 확보하게 될 뿐더러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수준을 손바닥 못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 그러면 뭐 핵실험이라든가 핵물질 이런 건 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나라의 뭐 세종연구소 이상현이니 이런 사람들이 뭐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뭐 핵무기가 왜 필요하냐, 평화 번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정말 다 헛소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세계 자체는 이제 완전히 21세기 이제 2010년대, 20년대를 넘어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필요하다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서구에서도 지금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당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과 서구가 대한민국 핵무장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눈치껏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면은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더라도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용인해 줄 것이다. 핵무장을 이유로 해서 북한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는 정계적 제재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핵무장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천영호 수석이나 지금도 핵무장에 반대하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